네, 신입 외교관과의 브런치 2부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신입 외교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외교관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외교관이 되려면 이런 자질이 필요하더라,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좋겠다 싶었다 하는 거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하나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글을 좀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관의 활동은 문서로 남는 경우가 많고 결국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문서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을 정말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외교라는 업무도 그렇듯이 사람을 대하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정말 많이 대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 대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한다면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사무관님께서는 어떤 자질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다양성, 그다음에 많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외교관 직업 특성상 근무하는 국가도 계속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 사는 환경도 바뀌고, 일하는 대상도 바뀌고, 계속 다루는 이슈들도 끊임없이 바뀌어 가는데 그 변화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사실 업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런 변화가 많은 환경 속에서도 즉각 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다빈 사무관님께서는 어떤 자질이 좀 요구되던가요? 저는 태도적인 측면이랑 업무 능력적인 측면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성 그리고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맡은 업무를 누구보다 꼼꼼히 처리하겠다는 적극성과 이걸 끝까지 내가 잘 핸들하겠다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업무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순발력뿐만 아니라 꼼꼼함 둘 다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약간 제가 뭐라고 약간 면접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술술 답변을 잘해주고 계신데 세 분 모두 필요한 자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태도적인 측면은 100% 갖고 있다고 네. 확신을 하지만 업무 능력적인 측면은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라 점차 100%로 끌어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입니다. 세 분 모두 이렇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따로 노력하시는 게 있을까요? 김정은 사무관님. 저는 우선은 외국어 공부는 계속 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영어나 어떤 제2외국어를 잘한다, 뭔가 잘 알아듣고 잘 말한다를 넘어서 외교적인 뉘앙스까지 세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어 수준을 갖추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어휘를 활용해서 적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외국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엔 끊임없이 현안을 팔로우업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외국어는 어떤 언어들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2외국어로는 프랑스어 선택했습니다. 꾸준히 갈고 닦고 계시는군요. 노력 중입니다. 네. 김수찬 사무관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외국어는 항상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담당한 업무 자체가 그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국가 외교관들과 얘기를 할 때도 한쪽이라도 그 어떤 모국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좀 더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외국어는 항상 잘 갈고 닦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매일 뉴스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 담당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그 국제 정세나 외교적인 행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제 업무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국내 뉴스도 보고 가능하면 헤드라인 정도로만 외신을 한 번씩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네. 최다빈님께서는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꼼꼼함, 적극성 이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 국내 뉴스를 파악하고 또 우리 부처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타 부처가 하고 있는 사안들 또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외신 역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무관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분해에 외국어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점심 저녁 시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요? 조금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와, 저도 좀 듣고 싶네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일 것 같아서 저도 좀 탐이 나는 부분인데요. 세 분 다 이렇게 합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기뻐하는 것은 잠시 계속 꾸준히 그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 상상 속에서 나중에 장관님이 되거나 뭐 대사님이 되거나 이런 모습도 좀 당연히 그려보게 됐고요.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하루하루는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출근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우선 말씀 주신 대로 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 외교관이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이 후회 없이 살자이기 때문에 입부한 이후에도 매일매일을 후회 없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다 합격, 다 합격, 다 합격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회사 앞길이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그 고요한 출근길을 걸으면서 이제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 주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머릿속 정리하면서 출근하는 편입니다. 정은님은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매일의 업무에 임하시는지. 정말 그 말로만 듣던 그 광화문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오기도 하고 제가 당장 처리하게 되는 일들이 뭐 아무리 행정적으로 되게 자잘하고 혹은 뭐 조금 되게 간단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이게 다 기초를 닦는 일이고 우리나라 외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 조금 훨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세 분 각자의 색깔도 굉장히 뚜렷하신 것 같고 그리고 비록 신입이시지만 제가 정말 배우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좀 방청객 분들께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방청석에는요, 외교부 대표 정책기자단이죠. 외교부 서포터즈 모파랑 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아까부터 이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분께서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데 낯이 익어서 그분이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분이 맞으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외교부 대변인 이재웅입니다. 아, 네. 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와. 좀 해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방청하러 오신 거니까 똑같이 질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 듣고 수긍하시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그만큼 열린 귀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인데 여러분들한테 장관님께 직접 만나서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먼저 대내적으로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외교관은 제너럴리스트의 면모뿐만 아니라 스페셜리스트의 면모 역시 중요하다라는 점인데 제가 신입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 두 가지 면모를 균형 있게 갖춰 나가려면 어떤 점들에 주안점을 두면 좋을지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은 제가 지금 녹색 환경 외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타 부처,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반의 강점은 앞으로 무엇을 강조해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또 다른 부처들이랑 협력은 또 어떻게 균형 있게 해 나가면 좋을지 이 점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 박수가 나왔어요. 와. 질문의 기회로 활용하시겠다라고
굉장히 현명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김정은님 차례죠. 장관님께서 평소에 상당히 강직하신 성향으로 또 직언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또렷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제 국제 정세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우리나라가 뭔가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장관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대변을 하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외교부의 직원인 저희가 가져야 할 특징들은 무엇일지,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할만하는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수찬님, 장관님과의 5분 면담 기회가 주어진다.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요? 제가 이번에 3월에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장관님을 옆에서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거는 일본과 중국의 카운터파트들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듣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도 한 번씩 느끼기도 하고, 두 나라가 다 외국어인 영어를 활용하다 보니 그런 영어 활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받아주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똑같은 반대의 상황인 경우에도 뭔가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그런 협상 내지는 그런 국제회의 경험이 정말 많으시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말씀을 한번 정말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대변인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후배들인 것 같네요. 저런 내용들은 제가 장관님 뵐 일이 있으면 대신이라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반대로 출연자님들에게서도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질문을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제가 뭐 저렇게 예쁘게 답변을 잘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질문을 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받으신 만큼 되돌려드리는 질문을 다시 해드리는 기회를 가져볼게요. 어떤 분께서 어떤 질문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입사한 지 4개월 차인 신입 외교관인데, 대변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입 외교관이 갖춰야 할 자질이라든지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김정은 사무관하고 의원이 오늘 점심도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선배들로부터 벌써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열린 사고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게 외교관의 자질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 아니고 벌써 다른 분들한테 여러 번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조금 결을 달리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고 24시간 어딘가는 낮이고 누군가는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고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알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똑같은 사안을 깨어있고 열린 시각으로 보는 외교관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앞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될 텐데, 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또는 우리 아프리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동남아시아, 아시아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그에 관해서 내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되려면 항상 깨어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외교관으로서 열린 사고만큼 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 답변 다 잘 들으셨죠?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변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됐습니다. 후배와 선배의 어떤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엿듣는 것 같아서 또 훈훈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서포터즈 분들께서 우리 출연자님들께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 지금 모파랑 26기 활동하고 있는 이다원입니다. 제 진로가 뭔가 명확히 잡히지 않는 느낌이 계속 들고, 뭔가
어떤 운명적인 순간 같은 게 잘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님들께서는 혹시 어떤 순간에 약간 운명처럼 그렇게 외교관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20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운명적인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진로 고민을 하면서 이직을 정말 많이 했었어서 조금 그 마음이 뭔지 너무 공감이 가요. 사실 저는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 얘기는 안 하려고는 했지만 저는 20대 거의 10년 내내를 그냥 여기서도 일하고 또 이직해서 다른 데서도 일하고 이러면서 29살까지는 계속 이직을 반복하면서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0이 되어서야 이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근데 그 어느 시점이 된다면 약간 첫눈에 반하듯이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을 찾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던 적이 있는데 우습게도 그런 시점은 절대 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오지 않았고 해서 정말 그 과정 중에선 좀 괴롭고 참 어떨 때는 우울감이 심하기도 했지만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는 아니니까 뭐 이거를 다시 해볼까? 이게 안 맞았으니까 이걸 해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분투하고 진짜 자신과의 약간 싸움을 가져가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해서 하다 보면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은. 네, 또 이렇게 늦깎이 수험생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후배들한테도 큰 용기를 주신 말씀 같아요. 답변이 충분했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송으로도 이제 업로드가 되면 정말 수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실 텐데 외교관을 꿈꾸는 꿈나무일 수도 있고 또 이미 외교관을 하고 계신 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시청자분들께 영상으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카메라 보면서. 네, 우선 지금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분들 지금 당장은 앞길이 막막하고 또 힘드실 수 있는데 우선 오늘 할 일에 집중하시다 보면 그리고 매일매일을 후회 없게 사시다 보면 꼭 원하는 결과가 있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선배 외교관님들 아직 신입이지만 앞으로 더더욱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제게도 한마디 하고 네. 싶은데 지금 신입으로서 열정과 패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넘쳐나는데 나중에도 이러한 마인드가 꼭 유지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미래의 나에게 브릴리언트하네요. 김수찬 님도요? 저는 수험생 분들께 그냥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들었던 말인데 흐린 날이 있기에 맑은 날이 더 같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는 형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똑같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힘들지 않았으면 그 결과가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 시기를 정말 잘 견뎌내실 수만 있다면 그 뒤의 일들은 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다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좀 흐린 날들을 잘 견뎌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공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 정도 하면 됐다 싶다가도 어느 날은 이러다가는 무조건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다잡느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괴로운 시간과 그 고통의 나날들을 다 거치고 와서 일을 해보니 이 일은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듭니다. 해서 그 시간들 모두 힘차게 이겨내시고 같이 와서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든든한 세 분의 신입 외교관 분들 모시고 신입 외교관과의 브런치 진행해 봤는데요. 사실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브런치냐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어떤 브런치를 먹은 것보다 배가 부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훨씬 더 크게 성장하셔서 한 5년이나 10년 뒤에 혹은 15년 뒤에 다시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관이 되어도 그럼요. 출연해 주실 거죠? 네. 아, 그러면 그때도 저를 섭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입 외교관과의 대화 나눠보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 전선 정말 앞으로 밝고 맑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입 외교관과의 브런치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안현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